크리티컬 케어, 즉 외과의 중환자에 대한 영역에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인경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인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워낙에 중환자 이름, 중환자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아마 외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속했다고 아마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은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우리가 외과계 중환자실을 외과에서만 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간의 개념이 좀 큽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공간 안에 어떤 환자들이 들어오고 어떤 우리가 처치를 해줘야지 이 환자들이 좋아질까 이런 걸 좀 생각했을 때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환자들이 중환자실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실에서도 당연히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술 직후에 아까 앞에서 의사니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막 긴박한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로 들어오고 또 일반 병동에서 이제 좋아져서 나갔는데 또 뭔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런 환자들이 우리 SICU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텐시비스트라는 단어를 참 번역할 때 항상 저희가 중환자 전담 전문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의미가 맞는가라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인텐시비스트여서 전담으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중환자 영역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터치를 하면서 이제 환자를 좋게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얘기할 때 서지컬 인텐시비스트 약간 이런 영어긴 하지만 이런 좀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외과 의사이면서 인텐시비스트인 사람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저희는 외과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했는지, 무슨 환자가 무슨 수술하고 들어왔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요즘에 너무 노령 환자가 많죠. 그래서 그런 노령 환자들이 어떤 디지즈를 갖고 있었는지 그런 메디컬 디지즈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수술을 했을 때 다인도로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새롭게 발생하는 디지즈에 대해서도 뭐 이게 내과가 됐던 아니면 신경과적인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뭐 최종 치료까지는 못하더라도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서지컬 인텐시비스트의 국내 현황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사실은 중환자 세부 전문의를 얼마나 많이 땄느냐 우리가 중환자 의학이라는 것을 실행하면서 각 과에서 각 분과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걸 땄느냐고 보시면 아무래도 내과 의사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GS라고 표기된 우리 외과 영역에서는 현재까지 164명이 2024년 기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2024 저희가 외과가 한 8% 정도를 새로 전문의로 봤을 때 과목별로는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사님도 간절하시지만 저희도 간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세브란스병원 SICU에서는 저희가 4명의 다 스텝 선생님이십니다. 4명의 전문의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근무하는 공간은 저기 환자를 직접 찍을 수가 없어서 이게 찍었는데 각 이렇게 보시면 룸별로 13, 14 이렇게 다 격리실로 이제 해서 이게 결국에 인펙션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세부진 ICU들이 요즘에 다 이렇게 격리실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환경에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 보시면 이게 스테이션, 간호 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테이션을 이렇게 삥 둘르게 해서 간호사들이 밖에서 근무를 해도 뭔가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어디를 가나 ICU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공간적인 개념을 말씀드려서 자꾸 ICU 안에서만 우리가 근무하는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병동에서 환자가 나빠졌을 때 그 환자를 레스큐해서 ICU까지 데려오는 것도 저희의 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술방에서는 오퍼레이터가 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을 그다음에 응급실에서는 사실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병동에서 갑자기 환자가 나빠졌을 때는 저희가 병동에는 실제로 대기할 수 있는 의사가 부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의정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병동에서 악화된 환자를 레스큐해서 내려오는 이걸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제 말로 하자면 이제 신속대응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영역에서도 저희 외과 의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환자를 보는지를 보시면 이 외상에서 이렇게 배가 복부가 열린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좋아지면 이렇게 저희가 뭐 백큐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저런 장치도 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피출라가 생기는 이런 환자들도 있고 이게 이제 다 같은 환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건 그래도 좋아진 경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다 뭐 네크로시스 되거나 이제 결국에는 페인하는 경우들 이런 환자들도 결국에 마지막에 다 중환자실에서 이런 일들을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수술 후에 들어온 환자라고 한다면 이제 괜찮아서 수술은 다 잘 돼가지고 밥 먹고 다 별 문제 없는데 숨을 못 쉬어서 워낙 본인이 이제 언더라인 디지즈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숨을 처음에는 이제 산소를 주고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결국 벤틸레이터를 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투베이션 이 벤틸레이터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됐을 때 결국 우리가 기관절 기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롱텀하게 이제 벤틸레이터가 필요한 이런 것들도 저희 다 중환자실에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학생 때 많이 보시긴 하겠는데 실습 보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CRRT라는 기계가 있어서 키드니 펑션을 대체해주는 기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 전신을 찍을 수 없어서 그런데 에크모라고 해서 이제 심기능과 호흡 기능을 대신해주는 이런 기계들도 저희가 ICU에서 착용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하고 나서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에크모에 의한 에크모를 달았을 때 기계 자체에 이제 넌펑션으로 인해서 이런 컴플리케이션 다리 한쪽이 서큘레이션이 안 돼서 다리가 이렇게 불시스템 이런 과정에 있는 환자들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 때 저희가 굉장히 사실 중환자 영역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 실제로 저희도 이제 코로나 환자를 저희가 받았었고 그 코로나 환자를 받을 때 이렇게 PPE라고 해서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환자를 인투베이션 하러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이 두 개의 사진은 저희 이제 사진 작가님께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며칠을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촬영을 해서 사진전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환자 한 명을 이송하기 위해서 저런 튜브에다 환자를 넣어서 CT를 찍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에 모든 의료진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체스트 엑스레이 한 번 찍으려도 저렇게 많은 의료진이 들어가서 환자를 어쨌든 자기도 노출될 그런 위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ICU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속대응 팀, 우리가 병동에서 나빠졌을 때 저희가 지금 무슨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보용지가 없는 거여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한데 세브란스 병원 신속대응팀 윗세븐은 이번 환자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사실은 전국에서 이거를 외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외과의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온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지은 세브란스 병원 신속대응팀 고유의 이름입니다. 그럼 신속대응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환자의 조기 역할을 발견하기 위해 환자가 나빠지면 척추에 이제 막 발달장이 올라오고 그에 보면서 저희가 좀 감염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안드레 환자가 있으면 이제 사진을 하고
가면 이제 저희가 모니터도 걸고 뭐 약도 필요한 약도 사용하고 예속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환자가 내려와야 되는지 알고 아니면 병동에서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해서 과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선 발판으로 연습하시는 공개를 주세요. 세 번째, 병원에서 내가 그 적합한 인수해주는 게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유지가 필요한 모든 기능이 상황되면 언제든지 신속대응팀으로 도움 요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외과 환자 중심으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시한 환자를 20.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외과 의사로서 이제 단순히 ICU라는 공간 내에 한정해서 근무하지 않고 이런 외과 의사로서 병동 악화 환자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같이 관여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외과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레이저과에 내외선수 들어가고 사실 요즘에 이제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많이 없으셔서 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내과와 외과가 너무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레이저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내가 어깨탄 상황에서 개입해서 환자를 레스큐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